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실주 발효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주는 원래 우리 전통주 범위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와인은 술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과실주의 정의와 분류인데요. 정의는 와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즉 포도를 주정이나 소주 등을 붓지 않고 발효시켜 만든 술을 와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포도 이외의 다른 과실로 만든 모든 술은 반드시 과일의 이름을 붙여 과실주라고 합니다. 과실주는 사과, 포도, 자두 등의 과일만을 파쇄하거나 착즙하여 발효시켜서 만든 것과 소주 등의 원주에 과실과 당류를 넣어 과실의 성분을 침출하여 만든 술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술은 주로 침출주라고 하죠. 침출주라고 해서 어떤 발효 과정을 거치는 단계는 조금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와인 효모를 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세법상 분류를 보면 과실 발효주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이고요. 당첨과 과실 발효주는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산첨가 과실 발효주도 있는데, 탄산첨가 과실 발효주는 과실주류의 발효 재성 과정 중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달거나 이런 취향에 맞춰서 만든 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과실즙 첨가 발효주는 과실주류의 발효 재성 과정 중에 과실즙 또는 물료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물료를 첨가하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발효주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주의 양조 원리는 과실의 당분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여기서 알코올의 생성 그리고 과당이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 또 효모가 들어가서 효모의 작용을 해서 알코올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전환시킬 때는 탄산가스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꽉 닫아놓거나 밀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도, 과일주를 만들 때는 주로 당도가 아주 중요한데 당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당도는 과일 1브릭스로 구분을 하는데 1g 당분이 100g 용액이고요. 포도 100g 중에 포도 같으면 한 15브릭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100g 중에 한 15g의 당분이 있을 경우 15브릭스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그런 과일은 그렇게 해서 당분을 브릭스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발효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과정을 보면 포도당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열로 이렇게 대사 과정이 일어나고요. 또 글리세린, 아세트알데히드, 또 글리세린, 초산, 알코올, 이산화탄소, 또 글리세린, 퓨브로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사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발효 중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발효가 되나 보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대사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몸에 유용한 그런 성분들은 남는 거죠. 그리고 과실주의 좋은 재료를 보면 그 품종의 특색을 가장 높게 발휘할 시기에 수확된 것. 그래서 수확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덜 익은 걸 따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당도가 올라왔을 때 좀 최고의 당도가 이제 올라왔을 때 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확 후 저장 기간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것으로 발효 전까지 풍원이 저온으로 유지된 것, 한 25도 정도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확해서 뭐 냉장고에 넣었다거나 좋은 냉장고에 넣었다거나 이런 거는 술로서는 좋은 재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실온에 유지해야 돼요. 거의 뭐 한 25도.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당 함량은 높고 산 함량은 0.5에서 0.6% 정도 되는 거. pH 3.6 이하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 레드와인 제조용인 경우는 폴리페놀 함량이 많을 것, 그리고 농약이나 기타 불순물이 없을 것, 그리고 농약이 들어가는 건 술로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술은 농약술이잖아요. 그래서 술 만드실 때는 과일 뭐 싸다고 사서 쓰시면 안 돼요. 돈을 제대로 주고 유기농을 사서 술로 만들어야 좋다는 건데, 우리 건강을 위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실주 제조 과정 1인데 이제 1, 2로 나눠놨습니다. 처음에는 수확을 해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은 부패가 된 것도 쓰면 안 되고, 부패된 부분은 모두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손질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과일 안에 있는 성분이 다 추출되질 않아요. 발효가 다 된 줄 알고 보면은 맨 안에는 과일이 그대로 처음 상태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 배, 자두 이런 모든 건 다 파쇄를 해야 됩니다. 포도도 파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을 해야 되는데, 아황산을 가지고 보통 살균을 많이 해요. 아황산을. 그런데 뭐 조금씩 담그는 거는 살균이 별 필요 없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담그질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양이 뭐 20리터, 30리터, 100리터 할 경우는 반드시 살균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다가 보면은 부패균이 생기거나 외부로부터 어떤 균이 침입을 해서 다 그 술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일어나거든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보면 한 2, 30리터 했다가 이게 용기를 만진다거나 중간에 뭐가 튀어서 이거 좀 닦아줘야지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망하거든요. 왜냐면 깨끗한다고 하지만 손에도 균이 묻어나는 거고 닦는 수건에도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그런 세균이 들어가도 전체 술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귀하급수적으로 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분 조절 산도가 3회나 4, 이 정도 돼야 술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혼합산이나 또는 레몬을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먹을 건 레몬을 넣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혼합산은 화학성분이라서 레몬이나 라임 좋아요. 레몬 하나 쭉 짜서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영양분도 있는데 조금 할 때는 괜찮아요. 요 정도의 요런 것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많지 않으니까. 그런 대량을 만들 때는 혐오 영양분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얘네들이 중간에 치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발효균들이. 그리고 탄닌, 팩틴, 엔자임 등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제가 해본 결과 저도 가끔씩 주로 이제 과일주를 담그지만 많이 이렇게 다른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과일 가급적이면. 포도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도 술이 돼요. 자체 발효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를 씻을 때는 너무 깨끗이 씻으면 좋은 걸 다 버리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이 씻잖아요. 과일 씻는데 보면은 포도도 보면은 베이킹 파우더 넣어가지고 또 식혀놓고. 포도는 그렇게 씻으면 안 돼요. 포도는 요즘 거의 비가림을 많이 하고 또 햇빛이나 바깥에서부터 이런 거 많이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그냥 포도는 따서 이물질이 있나 없나 보고 알맹이 다 따서 깨끗이 한번 씻혀서 물을 그 대신 잘 빼야 돼요. 물을 빼야 부패균이 없어지니까. 거기 안 그러면 미생물이 기생하거든요. 부패균들이. 그런 것만 잘 하면 되지. 포도는 그렇게 깔끔하게 하면 오히려 잘 발효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온도는 화이트인 경우는
그 20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냥 포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와인은. 과일주는 1번이 포도 와인이에요. 포도는 포도를 안 하고 와인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드는 25도에서 30도. 요 온도만 유지해주면 아주 최상의 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은 포도 사과는 일주일, 블루베리는 3주 정도. 그리고 교반이라는 건 이렇게 아르미로 섞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 최소 1회 이상.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한 2번 정도면 뭐 이상적이죠. 네, 그 정도 하면은 산소가 충분히 투입되니까. 왜냐면 산소가 투입이 안 되면 윗부분이 이렇게 좀 말라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또 부패균이 발생이 돼요. 네. 그리고 연기는 개폐 영리하고 위생적인 것. 위생적이라면 뭐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서 그냥 뒤집어서 물기가 완전히 빠지고 건조하면 괜찮아요. 건조한 데는 그렇게 균이 많이 안 생기니까. 행주 넣어가지고 막 문지르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행주 자체가 너무 균이 많기 때문에 행주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맑은 물로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버리고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약국에 가면 에틸 알코올 500ml 정도인가 그게 한 1,000원 하거든요. 그 스프레이에 넣어서 이렇게 스프레이에 넣어서 쭉쭉 뿌려주면 됩니다. 그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거르기. 걸러서 그냥 병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발효가든 2는 1과 마찬가지인데 과일을 수확해서 파쇄 및 보당을 하는데 보당이라는 건 과일이 갖고 있는 그 당분이 발효하기에 적당한 그 당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막 설탕을 많이 집어넣고 막 이런 설탕은요 많이 집어넣으면 그 설탕물을 먹는 거지 술이 아니에요. 설탕은 35%만 넘어가면은 브릭스로 35브릭스 이상은 발효가 안 된다는 거. 매실즙 막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매실 발효주가 발효액이 아니에요. 당즙이지. 그냥 당즙이면 설탕 대신 내가 음식에 넣어서 먹는 거. 그 정도의 기능이지 그게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발효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팥에서 보당을 할 때는 설탕이나 꿀을 하면 좋고요. 누가 어떤 분이 메가당으로 하는 뭡니까 이게 물엿도 넣으면 되나? 물엿은 넣지 마시고 그냥 설탕하고 꿀이 아주 좋고요. 살균은 아산화황으로 하고요. 이런 거 다 인터넷에 보면 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효모는 누룩도 있고요. 누룩으로 해도 괜찮아요. 누룩으로 하면 도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알코올이 좀 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와인 효모를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드라이스트 뭐 3가지 중에 내가 맞는 걸 활용하면 됩니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발효를 해서 일주일이나 뭐 3주나 그 과일 특성에 맞게 발효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거르고 걸러갖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걸러갖고 가만히 두면 밑에 이렇게 앙금도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술은 반드시 이게 앙금이 가라앉아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전분이 아래층에 다 가라앉아요. 그냥 막 흔들어서 마셔서 그러지. 전분은 발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걸러서 이렇게 하루 이틀 한 3일 보면은 밑에 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또다시 따라내고 그거는 따로 버리고.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발효는 모든 발효를 했을 때는 반드시 가라앉아요. 식초도 전분 같은 거 그대로 가라앉고. 식초가 비싸고 와인이 비싼 이유는 청진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술이 뭐 다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와인도 100만원이 넘는 거 있고 10만원 미만도 있어요. 몇천원짜리도 있는데 몇천원짜리는 그냥 막 아무 정말 아주 선별 안 하고 그냥 포도를 가지고 막 파쇄해서 넣어놨다 한꺼번에 걸러서 그냥 나오는 거고 100만원이 넘는다는 건 청진 과정을 몇 분을 시키고 또 발효 과정도 아주 길어요. 1년 적어도 1년 이상 뭐 몇십 년 이렇게 되는 거는 비싸죠. 한 30년 된 게는 100만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장이나 숙성을 시키면 또 술 맛이 달라요. 깔끔해요. 아주 드라이한 술을 얻을 수가 있고 저장할 때 온도는 보통 13에서 15도 정도 그 정도 유지되는 온도가 아주 적당하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입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해서 조금 길게 두면 술이 잘 숙성이 됩니다. 아웅선 처리는 왜 하냐면 포도 가피에 잡균, 살균, 포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일 마찬가지예요. 폴리페놀이 산화 방지, 그러니까 폴리페놀은 산화가 잘 되니까. 그리고 언제쯤 해야 하냐면 원료를 파셋이 하고 또 발효 종료 시에 하고 저장이나 입병 시 하는 거 그때마다 균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파쇄할 때도 이거 막 하다 보면은 포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분쇄하는 도구로 이렇게 분쇄를 하고 또 발효 종료 시도 발효하면은 이제 이거를 뭐 걸르고 아니라고 또 균이 들어갈 수 있고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기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 다르고 입병 시 마찬가지예요. 입병해가지고 뭐 뚜껑 덮고 제대로 소독이 안 됐거나 그러면 거기서 또 균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지 않으면 제대로 유통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사고가 나니까.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되냐 그런 양을 파세시의 메타 아황산 칼륨은 100kg에 10 내지 20g 정도. 그러니까 100L당 10 내지 20g 정도 내면 된다니까 양이 적을 때는 뭐 한 1g, 2g 이렇게 넣어도 되죠. 네. 혐오 투여는 건조한 혐오의 경우 술떠시 20L 기준으로 해서 5g이라고 아주 작은 양이죠. 혐오도 20L라면은 뭐 큰 이런 드럼이잖아요. 20L 드럼. 근데 우리는 보통 뭐 3L, 4L, 뭐 5L 이렇게 하니까 역산을 해서 계산해서 조금씩 넣으면 됩니다. 한 1 있다면 한 1g, 1 있다면 1g 정도 넣으면 돼요. 그리고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한 10분 정도 활성화 호흡 투입을 하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넣으면 얘들이 막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 나중에 과일을 다 충분히 이렇게 저어주고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 술덫이라는 거는 술 재료를 가지고 술덫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황산염으로 살균 후 4시간이나 5시간 후에 혐오를 투입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처음에 과일 이렇게 썰어서 파쇄해가지고 넣어놓고 그 위에다 딱 뿌려놓고 아황산도 뿌리면 술이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얘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네. 살균을 시켜버리니까 혐오균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다 사멸이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처음 하면은 아황산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잘 모르면서 같이 넣어가지고 해서 술을 뭐고 맹물을 만드는 거죠. 그 반드시 그거는 부패해요. 알코올 발효를 보면 과즙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11 내지 13%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는 22 내지 24브릭스 과즙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당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과일이 여기 한 14, 15 나온다면은 그 설탕 얼마나 넣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은 그거 없이 그냥 막 술을 우리 가정에 할때 무조건 설탕 얼마 그냥 내 마음대로 넣어서 그게 술이 돼. 영패도 그게 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필요성을, 계산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당은 원하는 당도의 농도에 과즙의 당도. 우리가 원하는 당도, 우리 보통 24브릭스로 가요. 22브릭스 조금 약하거든요. 약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약하면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이거는 35브릭스 미만이면 뭐 발효는 돼요. 시간이 길죠. 그 대신 당도가 높으면 발효하는 시간이 길고 당도가 약하면 발효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당도에다 과즙의 당도를 빼요. 네, 빼면 뭐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도 100에다가 원하는 당도를 빼요. 100에다가 이제 24를 빼면 76이 나오죠. 그 위에서 당도의 농도에다 과즙의 당도를 빼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서 원료의 무게를 곱하고 그 다음에 0.8이라면 과일의 수분율이에요. 얘가 0.8이 얼마 나오더라고요.
파인애플이.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이렇게 안 해도 술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짐작으로 이거 뭐 안 넣고 하나도 안 보태고 그냥 이스트 좀 넣어서 놔둬 술은 되죠. 시간이 많이 가죠. 근데 그 대신 맛이 내가 좀 많이 과하실 줄을 안 먹어봤지만 그게 내 맛이에요. 그게 내 맛이고 좋은 술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파인애플은 그냥 이게 파인애플 술인가 보다. 포도주는 원래 이렇게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제대로 된 포도주의 맛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포도주를 마시려면 좋은 어떤 그 원료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야 좋은 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혐오 접종, 아까도 나왔죠. 건조 혐오는 과즙 100리터당 10에서 20 하는데 10 내지 20도 되고 20을 다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온도 관리는 25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모든 술은 막걸리도 25도, 와인도 25도, 그 25도면 별로 실패를 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죠. 발효 최적 조건은 온도는 20에서 30도. 30도까지 가도 이제 무리는 없지만 32도만 넘으면 다 사멸이에요. 안 돼요. 술이 더 이상. 그리고 초기에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이렇게 닫아두면 안 되고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넣으면 이제 촉발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면보로 이렇게 해주고 싸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최소 1회 이상 교반을 하고, 교반은 한두 번만 해도 돼요. 네. 거르는 것도 의도한 수준이 발효 끝났을 때 각 분리, 거름망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데, 내가 도수를 조금 더, 나는 더 좀 강하게, 조금 더 드라이한 술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면 한 열흘 정도 주면 더 좋죠. 더 이제 술이 강해져요. 알코올 발효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좀 나는 술을 약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만 발효시키면 돼요. 과실로 술을 만드는 건 혐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거든요. 원료와 만든 그 술이 특성에 맞는 혐오를 선택하고 혐오의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은 과일주 만들기의 핵심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과일은 와인 혐오를 많이 써요. 와인 혐오를 많이 쓰는데, 또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전통주 방식으로 해서 누룩 말고요. 누룩도 괜찮았어요. 누룩을 해도 되고, 우리 이스트 있어요.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그 이스트를 해도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룩을 했을 때는 아주 드라이한 술이 나와요. 아주 강해요. 네. 이 와인 혐오하고 또 달라요. 맛도. 근데 그걸 지난번에 제가 한 3월 달인가 칠레산인가 이쪽 포도를, 수입산 포도는요, 우리나라 포도는 보통 15브릭스밖에 안 나오지만 수입산 포도는 21브릭스 나와요. 엄청나게 달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설탕을 안 보태도 자연 그대로 술을 만들어도 아주 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칠레나 유럽산 포도가 맛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와인 제조 학과가 있는데요. 거기는 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포도밭으로 보내요. 포도밭에 가서 처음부터 포도 종류를 어떤 걸 심어야 되며 어떻게 포도밭을 관리해야 되는 거, 그걸 2학년까지 한대요. 술 만드는 거는 그때는 소금도 못 꾸는 거죠. 3학년 때부터 이제 과일 재료 선별하는 거 배우고, 그 뒤에 가서 또 술 만드는 거, 이제 술 만드는 거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재료 관리하는 게 힘들지. 1년간 이제 4년제면은 1년간 술 만드는 걸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학을 하면 다 어디 포도밭으로 술 제조 공장으로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재료만 좋으면 만드는 술은 정확한 수치만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영양 성분은 포도에는 혐오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만 다른 과일은 대부분 부족하고 혐오가
혐오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질소나 인 등의 영양소가 필요하며 필요시는 인산아몬도 첨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처음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도 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좀 필요하시다 싶으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혐오 영양제를 사서 뭐 한 0.5g 많이 넣지 말고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한 거는 부족한 만 못하니까 조금씩 뭐 0.5g 정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 넣으면 거의 괜찮아요. 그리고 적정 온도가 레드 와인은 푸먼이 25에서 30도, 화이트 와인은 18도에서 20도.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조금씩은 이렇게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공기, 산소는요, 발효 초기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알코올 발효시는 이제 산소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술은 병행 복발효인데 이 포도주 같은 경우는 단 발효예요. 그냥 한번 쫙 가는 거. 근데 그래도 알코올이 막 나와요. 그 알코올처럼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될 때는 반드시 산소가 투여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저어서 이렇게 저어주라는 거예요. 저어주는 게 달리 저어주는 게 아니라 산소를 투입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적합한 당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삼투압에 의해 혐오가 사멸된다고 했잖아요. 35브릭스가 넘으면 반드시 사멸이 돼요. 그래서 매실 발효액을 먹고 싶다면 35브릭스가 넘지 않아야 돼요. 1대1은 50브릭스가 넘어요. 설탕물이에요. 어떤 세균도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한여름에도 매실 그거 1대1로 넣어가지고 여름에 밖에 놔둬도 그대로 있잖아요. 상하지 않아요, 절대. 그거는 어떤 균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죄송하지만 발효액이 아니고 설탕물, 당즙이라고 그냥 설탕으로 그 과일이 갖고 있는 그 매실의 그 성분을 뽑아내서 그냥 그대로 마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할 때 그냥 쓰시면 좋아요. 그걸 먹으면 지속적으로 그걸 넣고 먹으면 이렇게 당뇨에 좀 일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최근에 뭐 다른 영양도 문제가 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나 이런 아니면 매실액깃을 많이 먹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그 가족의 건강,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대1로 넣지 마시고 한 20%만 넣으세요. 과일 무게에 30%만 넘어가도 발효가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아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와인용 이스트를 보면 얘는 출하법으로 번식하고 발효 능력이 뛰어난 이스트를 선별, 배양, 건조해서 포장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드라이 이스트로 분류가 되고 우리는 드라이 이스트 아니면 드라이 이스트 하면은 보통 빵 만드는 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를 하실 때는 와인형으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았어요. 발품을 팔아서 사고 이렇게 했는데 출장 가면 독일은 가면 이제 슈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식품 재료 파는 데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챙겨와서 한 1년 쓸 거 사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을 놔둬도 냉장 보관을 하면 발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엄청 많아요. 세월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저장 특성은 어둡고 진동이 없고 얘도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만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술도 시끄러운 거 싫어한대요. 그리고 꽃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얘도 반응을 한대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하고 그래서 보면 유럽의 와이너리 가보면 다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어둡고 지하에 막 계단을 많이 내려가가지고 옷구통을 쫙쫙 이렇게 진열해놨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와이너리 가봤는데. 그리고 진동이 없고 서늘한 곳 13도에서 15도 정도에 보관하면 좋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 음료 냉장고 있으면 아주 좋죠.
음료 냉장고에다가 발효를 하면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걸 하나 구매했는데 그 식당에 가면 물로 넣는 거 있어요. 그거 조금 좀 한 몇 리터 되더라고요. 한 40리터 되던가. 근데 거기에 술을 제대로 좀 담궈 보신다면은 그런 거 하나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 뭐 음료도 넣어놓고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집에 있는 우리 그 냉장고, 가정용 냉장고, 그것만 좋은 게 저는 그것보다 이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음료나 이런 건 이쪽 다 옮기고, 이쪽 냉장고는 그냥, 필요한 음식 같은 거는 뭐 한 3도 이렇게 정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음료는 오히려 너무 차면 음료의 진짜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물도 너무 차면은 입에 들어가면 너무 차니까 찬 것만 느끼지 다른 맛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네. 와인의 숙성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는 감각적으로 맛이 바뀌고 또 화학적으로 안정화되고 맑아지고 그래서 청징이라는 걸 하게 되죠. 저절로 그런 어떤 화학작용을 한다는 게 자체 천연으로. 그래서 숙성 과정에서 가라앉은 앙금은 분리하고 숙성 과정에서 그걸 앙금 분리를 한 2번 정도 지시해주면 좋다고 해요. 거의 우리가 사서 마시는 술은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가장 최소가 2회예요. 2번. 그리고 여반은 이스트나 부유물질을 거르는 작용과 살균 작용을 겸하는데요. 숙성된 와인은 충분히 미락은 같은 것 같아도 병의 후에 다시 침정을 다 생겨요. 네,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집에서 내가 먹을 거라면 여과를 해서 청진 작업을 자꾸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10년을 놔둬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막걸리를 해도 저는 막걸리를 보통 한 1년 이상 보관하는 거 이러거든요. 막걸리는 바로 먹는 막걸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찹쌀로 제대로 된 막걸리를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고 깔끔하고 위에 뜨는 그 첨주 부분을 따라서 냉장고에 넣고 마시면 와인 이렇게 양주 안 마셔요. 우리 집에서 보면 제 남편도 보면 그걸 하고 마셔보더니 너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담가요. 그때마다 이게 집신 장사가 신발로 어디 다닌다고 술 만들어도 저는 술을 잘 만드는데도 집에 술이 많이 없어요. 또 있으면 또 누가 오면 줘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입은 살균 후에 반드시 병입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병은 반드시 소독을 해줘야 돼요. 100번을 해도 그거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재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미생물이나 혐오를 완전히 제거 후 병입하고 가열 살균은 30도. 가열 살균이라는 거는 여기 병에 넣어서 보통 와인은 유리병에 많이 나니까 넣어서 물을 데워요. 이렇게 큰 이게 달아나 이런 거 올려놓고 물을 한 70도 온도기를 물에 담가 놓고 한 70도 정도 올라오면 서서히 이제 올라오겠죠. 처음에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불을 올리니까 70도 정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종균이 다 죽기 때문에 살균이 이제 멸균은 아니거든요. 멸균을 하려면 더 이상 올려도 되지만 멸균을 해서 마실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살균 정도만 해도 어떤 영양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시중에 파는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식초는 이제 이 수레 발효 과정을 거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초산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초가 좋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식초는 천연 식초가 아니잖아요. 인스턴트 식초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맛만 느낄 수 있도록 초산을 넣어서 전면 발효를 시켜요. 신부 발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천연 식초를 만들면 신부 깊숙이 다 이제 발효를 시키지만 전면 발효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루 전에 확 시켜서 그걸 인위적으로 또 확 낮춰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걸 다 살균을 시키고 60도에서 3시간 이 정도를 발효를 멈추게 해서 그래서 안 그러면은 시중에 유통을 못 시켜요. 계속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정말 좋은 식초를 다이어트용이다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게 동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블로그나 이런 데 많아요. 근데 그거 다이어트용이 아니라 그 7%나 되는 이거는 산도가 7이면 엄청나게 높아요. 잘못 그거 먹으면 위 나버려요. 그거는 뭐 한 20대 1로 그냥 맛이 없다 싶을 정도로 희석을 해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위 안에는 위염이 엄청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그 종초 있으면 구해서 한 30% 넣어서 놔두면 저절로 놔둬도 식초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발효가 다 되면 한 뭐 5대1, 6대1, 뭐 10대1 이렇게 희석을 해서 꾸준히 마셔주면 그게 다이어트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건 막 파인애플 식초 무슨 식초 먹으면 다이어트가 막 나 몇 킬로 빠져, 그게 정상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병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다이어트가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이지, 어느 순간에 바나나 와인 식초 한 병 먹고도 살이 빠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거, 와인의 제조 과정 이런 걸 알아봤고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 파인애플을 준비를 해왔어요. 파인애플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 파인애플은 이 스위티어가 좋아요. 스위티어. 이게 조금 당도가 높다 그래, 이 종류가. 윗부분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잘라내고 아랫부분도 윗부분을 조금 많이 잘라내요. 이건 조금 좀 두껍게, 파인애플은 가능하면 좀 두껍게 잘라내시면 좋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까만 것들이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하면은 보통 한 700~800g 나와요. 많이 좀 큰 거는 한 1kg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술과 식초는 같이 하면 절대 안 돼요. 같은 그 장소에서 술과 식초를 만들면 술은 맹물이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다 잘 몰라요. 술 만들고 옆에 식초 만들다가 보면 와인 잘 됐지 하고 보면 나중에 물이에요. 그냥 아무 맛도 없어요. 왜냐? 천상균이 알코올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양조장 같은데 식초 만들다 온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못 들어갈게요. 왜냐면 그런 데는 100리터, 200리터 막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술을 제가 여주에서 저는 이제 발효학 교수님한테 술을 계속 배우고 했는데 몇 년간 거기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남 농사 망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200리터인가 300리터를 다 버렸대요. 밭에 갖다 다 부었다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이 나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절대 양조장에 들어가실 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식초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도 양조장 구형하고 싶다고 한번 들여보내주세요. 이런 건 안 해야 돼요.
건기시해요.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양조장 그 작업실 구경하는 거라고. 저 같은 경우도 식초를 만들 때는 술을 만들어가지고 넣고 식초는 만들어서 집으로 갖다 놔요. 그리고 또 작업장 올 때는 막 깨끗이 닦고 난리를 쳐요. 요거 여기 좋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런 거 빼는 거예요. 심이 부드러운 건 괜찮은데 좀 강한 건 이렇게 빼줘야 돼요. 요거 하나 있으면 사과 같은 것도 빼는데 되게 좋아요. 이거 말고 또 이거 파인애플 슬라이스가 있더라고요. 슬라이스도 있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이제 저도 하나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꺼우면 이게 잘 안 빠질 수 있으니까 파인애플을 좀 얇게 해놓고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거 슈퍼에 이런 데 가면 다 있어요. 자, 이게 신경을 써서 내게 필요 없다고 신경을 안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할 때 좀 얇게 썰어서 하세요. 저는 좀 두꺼우니까 잘 안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얇게 썰어줄 거예요. 이거는 뭐 파쇄를 해야 하니까 파쇄할 정도의 두께면 되겠죠. 완전히 이것도 파쇄할 때도 믹서나 뭐 이런 거 돌릴 때도 되게 너무 막 안 해도 돼요. 적당히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그게 많이 깔아앉아요. 안 그러면 술을 만들고 이게 청진을 하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술 만들기도 쉽고 식초 만들기도 쉬운 것 같은데도 내가 하다 보면 실패율도 굉장히 높을 때가 있어요. 식초는 뭐 90%가 처음에는 실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초보는 그걸 해야 돼요. 종초를 이제 미리 이렇게 식초 만드는 사람들이 발효시킨 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식초를 균이 살아있는 거 그걸 사다가 한 30%는 실패 없이 잘 만들 수 있어요. 여름에는 정초도 구하기 쉬운데요. 겨울에는 그것도 힘들어요. 저도 식초 만들면서도 그런 게 다 떨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겨울에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몇만 원 주고. 없을 때는 몇만 주고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큰 병에 하냐면 저는 이걸 또 가져가서 조금 발효가 되면 또 하나를 사서 또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재료를 중간중간 넣어주면서 발효를 시키면 술의 양이 늘어나죠. 전통주 같으면은 1양주, 2양주, 뭐 3양주, 4양주, 5양주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통주도 술을 못 끓이지만 그거 한 병 술
한 1리터 350ml 10만원짜리 습도 만들 수 있어요. 물 하나도 안 쓰고 물로 가고 착한만 가고 그럼 진짜 양주 안 이제 이렇게 해서 파쇄가 이게 저기 됐죠. 다 썰어졌죠. 그러면 얘를 이제 파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랗죠. 이렇게 이제 이거 썰어진 걸 이런 거 있으면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는 수분이 많아서 수분이 80%가 거의 넘기 때문에 잘 돼요. 밑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고 늘 갈아진 거 먼저 갈아주는 거. 그리고 이거 술을 과일주를 만들 때는 반드시 당도계가 있어야 돼요. 뭐 대충 담그려면 필요 없지만 제대로 된 술을 맛있게 한번 마셔보고 싶다 하시면 다 준비하는 것도 비싸지 않아요. 그것도 인터넷에 당도계 검사하면 나와요. 2만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인터넷이 내 손 안에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인 혐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즙이 나왔잖아요. 이 즙은 얘 스포이드 있어요. 스포이드로 이제 추출을 한 걸 이렇게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당도계거든요. 얘가 여기에다가 당도를 한번 재볼 거예요.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요걸로 보면 되거든요. 요리 보니까 한 17 나오네요. 얘도 한 17브릭스가 나와요. 굉장히 달아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파인애플은 달거든요. 17%면 17브릭스면 아까 24브릭스에 7브릭스가 당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당도가 24브릭스니까 현재 당도를 거기서 빼요. 그러면은 아까 17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당도계를 재니까. 그럼 7브릭스가 부족해요. 7브릭스가 있어야 24브릭스가 돼서 와인이 잘 발효되기 적당한 온도가 된다는 브릭스가 된다는 당이 없으면 발효가 안 돼요. 발효가 잘 안 일어나요. 한 20브릭스만 돼도 되는데 지금 17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거를 7브릭스를 이제 가당을 해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00에서 현재 당도를 빼면 아까 얼마나 76 나온다 했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걸로 0.84를
그리고 아까 여기 현재 이게 과일 총 무게라고 해서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한 7, 800 나와요. 저는 한 800으로 할게요. 이거 재는 도구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계속 해보니까 이게 계산이 나오지만 처음 하시면 이제 계산이 안 잡혀요. 크기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넉넉한 거고 조금 부족하게 잡아주는 게 더 좋아요. 조금 당이 좀 높은 건 괜찮지만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설탕이 한 62g 정도 들어가면 돼요. 62g. 그 와인 효모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라면. 요렇게 생긴 거 사시면 돼요. 여기 한 2, 3천원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리 제가 약간 따뜻한 물로 이렇게 효모를 이렇게 부어서 발효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는 0.5g만 들어가도 돼요. 0.5g. 한 2리터, 2kg 되면, 한, 1g, 요 정도니까 아주,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얘를, 이게 섞어주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이렇게 처음에는 섞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 얘들이 알아서 지가 다 찾아가요. 그래서 또 면도가 없다 생각되면은 없다 싶으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 행주 있잖아요. 요것도 괜찮아요. 하는 거. 여기 밴드 있어요. 밴드. 밴드를 이 두꺼운 밴드를 하나 구매해 놓으면 굉장히 이게 양도 많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풍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 게 보자기가 밑으로 쭉 좀 내려와도 괜찮아요. 술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뚜껑은 요거를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간 두면은 이제 술맛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나 일주일만 발효하겠다 하면 일주일 뒤에 걸리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술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술 맛을 보시고 조금 더 한 열흘 정도 해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인애플 와인 만들기를 이제 해봤습니다. 이제 잘 만들 수 있겠죠? 걸려는 어떻게 해요? 걸리는 거는 아까 거름할 때 미리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한 통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작은 거 술이 들어갈 만한 거. 그래서 거기다가 거름망이나 이렇게 넣고 거름망 아주 촘촘한 거 넣으세요. 우리 집에서 쓰는 이렇게 거름망 있어요. 그거 촘촘한 걸 넣고 이렇게 부어서 꼭꼭꼭 눌러주면 거의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병에 넣고 보통에 놔둬도 괜찮아요. 병에 넣기 전에 보통에 넣고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작은 병이 되겠죠. 건더기가 나가고 거기서 밑에 앙금이 깔았나 안 깔았나 확인해보고 한 2, 3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 보고 일주일 있으면 더 많이 깔아야겠죠. 처음보다. 그러면 그거를 걸러서 또다시 위에 물만 딱 따라서 병에다가 깔때기를 대고 부어서 이제 냉장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면서 보통 한 달 안에 마시면 안 돼요. 근데 한 달을 못 참더라고요. 모두 다. 한 달은 지나서 한번 맛을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마시고 좀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한 3개월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